안녕하세요. 오늘 차이와 반복 94페이지 재현의 네 측면, 개념의 동일성, 판단의 유비, 수러들의 대립, 지각된 것의 유사성.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진상은 다음과 같다. 유적 차이나 범주적 차이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차이로 남아 있으며 단순한 상이성이나 이타성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남아 어떤 동일한 개념 혹은 공통의 개념이 여전히 존속한다. 그것은 존재의 개념이다. 이 존재라는 개념은 하나의 유가 자신의 종들에 대해 그런 것처럼 집합적이지 않다. 그것은 다만 분배적이고 위계 설정적일 뿐이다. 즉, 존재라는 개념은 그 자체 안의 내용을 갖지 않는다. 단지 형상적으로 구별되는 항들에 비례하는 내용만을 가질 뿐이다. 이 항들이 존재에 대해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각각의 항이 존재와 맺는 관계가 그 항의 내면적이면 족한 것이다. 존재의 개념이 지닌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하면 그것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진다. 존재가 범주들에 대해 갖는 역할은 유가 일의적 의미를 띤 종들에 대해 갖는 역할과 다르다. 하지만 존재의 개념이 지닌 이런 두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존재의 다이성이란 것이 매우 각별한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즉, 여기서 문제는 유비에 있다. 유비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게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존재에 대해 유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범주들을 하나에 대한 것들로,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일련의 것들로 규정한다. 하나에 대한 것들은 어떤 단일한 항을 염두에 두고 언명된다. 이것은 공통의 의미와 같다. 그러나 이 공통의 의미는 어떤 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이고 구별되는 집합적 통일성을 형성하는 유와는 달리 공통의 의미는 분배적 통일성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컬라 학파가 하나에 대한 것들을 비례의 유비로 번역한 것은 옳은 일이다. 사실 이 유비는 엄밀한 수학적 의미에서 파악될 필요가 없으며 동등한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유비는 어떤 내면적 관계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앞의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범주들이 존재와 맺는 관계는 각 범주의 내면적이다. 범주들 각각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힘입어 그 나름의 통일성과 존재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들을 나눔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 분배적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특정한 해석들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존재자들에게 분배되는 방식에 상응하는 존재의 배대항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에 대한 것들에서 단일한 항은 단순히 공통의 의미에 해당하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일차적 의미라는 뜻의 실체이다. 이로부터 위계를 함축하는 일련의 것들의 관념으로 이행할 수 있다. 스콜라 학파는 여기서 비율의 유비에 대해 말한다. 즉, 이제 서로 다른 항들에 형상적으로 관계하는 어떤 분배적 개념 대신 주요 항에는 형상적이고 월등하게, 다른 항들에는 그보다 덜한 정도로 관계하는 어떤 계열적 개념이 있다. 존재는 현실성을 띠고 있으며 그래서 무엇보다 비례의 유비다. 그러나 존재는 잠재적으로는 또한 비율의 유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유비에 대한 각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존재가 언명되는 항이나
주어들의 존재의 개념을 비례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면 그 분배의 심급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 판단에 있다. 왜냐하면 판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지니며 게다가 오로지 이 두 가지 기능만을 지니기 때문이다. 먼저 분배의 기능, 판단은 개념들을 배당하는 가운데 이 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위계화의 기능, 판단은 주어들을 측정하는 가운데 이 위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판단 능력이, 후자에는 양식이라 불리는 능력이 대응한다. 이 둘은 올바른 측정의 근간, 판단의 가치인 올바름의 근간을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철학적 범주로는 칸트, 그리고 심지어 헤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판단을 모델로 한다. 그러나 판단의 유비는 공통감과 1차 감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개념의 동일성은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비록 암묵적이고 혼잡한 형태로나마 혹은 잠재적인 형태로나마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유비는 그 자체가 판단 안에 있는 동일성과 유기적 관계에 있다. 유비는 판단의 본질이지만 판단의 유비는 개념의 동일성과 유비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자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유적 차이나 범주적 차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차이의 고유한 개념에 도달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종적 가치가 차이를 규정되지 않은 개념, 일반의 동일성 안으로 기입하는 데 그친다면 이제 유적 차이는 차이를 규정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들의 유사, 동일성 안에 기입하는 데 그친다. 다시 말해서 차이를 판단 자체의 유비에 기입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기입은 서로 보완적이고 같은 공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복한 국면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그려놓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의 철학 전체는 이런 이중적 기입을 핵심으로 한다.